1억이라고. 저런 게. 그건 분명 딸기에 설탕을 가득 넣는 것이 전부인 영상이었어요. 저는 별거 아니네 라고 했지만 곧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무려 조회수가 1억이었어요. 그 장면을 본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딸기잼 아니야?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거야? 하지만 영상 설명란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었죠. 청은 한국 전통 요리의 재료이며 차의 베이스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문장이 이어졌어요. 원산지 한국. 코리안 스트로베리 청. 한국 딸기청. 그게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요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은 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한국인들이 감기 걸릴 때마다 마시던 유자청, 생강청. 소화 안 될 때 마시는 개복숭아청. 5월이면 엄마들이 만들어두셨던 매실청. 가을에는 모과청, 대추청, 청귤청 등등 계절마다 씨를 일일이 제거하고 자르고 설탕 넣어 보관했다가 저어주고 걸러주는 손이 많이 가는 정성 가득한 그 청에 대해서요. 그 평범했던 청이 지금 세계적으로 코리안 청이라는 이름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궁금한 것들이 생겼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청을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지? 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걸 먹어보지 못한 거지? 그 인기는 외국 위키피디아에조차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청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청이라는 한국어 발음으로 등록되기까지 했습니다. 원산지 한국이라는 표시와 함께 청이 한국 요리에서 차의 핵심 베이스로 쓰인다는 설명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사실 청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오래 보관하기 위해 당에 절이는 조리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예전에는 설탕 대신 꿀을 사용했죠. 꿀은 미생물이 자랄 수 없는 고농도 당이라 발효되지 않고 보존력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선시대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꿀은 너무 귀해서 쉽게 쓸 수 없었고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청이었죠. 이후 설탕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던 시기부터는 과일을 설탕에 절이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우리가 아는 청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처럼 과일을 숙성시켜 먹는 방식이 널리 유지되지 않았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과일을 끓여 만든 잼이 더 익숙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생과일을 숙성시킨 청이라는 존재가 더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잼과 청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둘은 만드는 과정부터 맛의 깊이까지 확연히 다릅니다. 잼은 가열조리로 단시간에 만들어지지만 청은 일정한 시간 동안 천천히 숙성되며 그 과정에서만 나올 수 있는 풍부하고 복합적인 단맛을 선사합니다. 게다가 청은 음료에만 그치지 않아요. 각종 요리나 디저트, 심지어 술에도 다양하게 쓰입니다. 최근엔 막걸리나 칵테일에 청을 넣는 레시피도 인기인데 과일청 하나로 완전히 새로운 맛의 세계를 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세계적으로 웰빙 트렌드가 강해지면서 방부제나 보존제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 숙성청은 자연식 웰빙 푸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저 달기만 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함까지 겸비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봄이 되면 한국 마트에서는 매실 설탕 커다란 플라스틱 통이 엄청 팔린다죠. 김장처럼 집집마다 청을 담그는 건데요. 한국인에게는 당연했던 과일청 문화, 사실은 오랜 시간 정성과 전통이 이어진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가 인정한 코리안 청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한국 음식의 일원이 되었죠. 단순한 딸기청 영상이 무려 1억 뷰를 돌파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처음엔 이게 그냥 딸기청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싶었는데 작년에 2,6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올린 이 영상이 대박을 치면서 그 이후로 각종 청 레시피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딸기, 레몬, 자몽, 복숭아, 포도, 유자는 물론
이제는 용과나 라임처럼 한국에서 잘 보기 힘든 재료로도 청을 만드는 모습이 등장하고 민트, 장미 심지어 목련꽃으로까지 확장됐죠. 중동에서는 석류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딸기 에이드나 레모네이드를 시키면 탄산수에 청을 타주는데 미국은 어디나 죄다 파우더 가루로 에이드를 만들어주죠. 청은 해외에서 웰빙 식품으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푸드의 숨은 매력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청이 뭐냐고요? 네, 과일에 설탕을 얹어서 숙성시킨 그 청이에요. 한국인에게 너무 익숙한 이 청이 무려 1억 뷰를 돌파하며 글로벌 트렌드로 떠올랐다고요. 이거 진짜 한국에서만 먹던 걸까요? 일단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리학교 친구들도 그렇고요. 한국에서 유자청을 선물 받은 친구가 한국 오렌지잼이라며 토스트에 발라줬었는데 그게 청이었대요. 청은 단순한 설탕 절임을 넘어선 한국만의 독특한 발효 철학이 담긴 음식 문화입니다. 서양의 잼이나 젤리가 고온에서 끓여 만드는 반면 청은 시간과 자연 발효의 힘을 빌려 만들어지죠. 이 차이가 바로 청만의 깊고 복합적인 풍미를 만들어내는 비결이에요. 특히 한국 전통의학에서는 청을 단순한 감미료가 아닌 천연 치료제로 활용해왔어요. 유자청은 감기 예방과 치료에, 매실청은 소화 불량과 피로 회복에, 배청은 기침과 목감기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죠. 이런 건강학적 접근이 현대 웰빙 트렌드와 만나면서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외국인 유튜버의 딸기청을 만드는 영상이 1억 뷰를 돌파했는데 1억 뷰면 전 세계 인구 80명 중 1명이 본 셈이에요. 그냥 알고리즘 타서 뜬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이 영상이 올라온 뒤로 전 세계 유튜버들이 경쟁하듯 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용과청, 라임청, 민트청, 심지어 목련꽃으로 만든 청까지. 이쯤 되면 청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죠. 특히 드래곤 프루트 청을 만든 영상은 2,400만 뷰를 기록했고 이후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청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해외 푸드 블로거들은 청 만들기를 한국의 발효 마법이라고 부르며 열광했고 특히 미국과 유럽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새로운 요리 만들기 트렌드로 자리 잡았죠. 심지어 유명 셰프들도 자신만의 청 레시피를 공개하며 이 열풍에 동참하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이 이렇게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강타한 사례는 정말 드물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청이 해외 위키피디아에 당당히 청으로 등재됐다는 거예요.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원산지 한국, 설명에는 한국 요리에서 시럽, 마멀레이드, 과일 보존식품의 형태로 사용되는 다양한 감미식품이라고 쓰여 있고 차의 기본 재료나 꿀이나 설탕 대용품으로 요리에 사용된다고 설명되어 있죠. 이거 완전 K푸드의 위상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청은 한국에서만 먹던 걸까요? 이 궁금증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청의 시작은 음식을 오래 보관하려는 지혜에서 나왔어요. 옛날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과일을 꿀이나 설탕에 절여서 보존했죠. 꿀은 미생물이 못 살 정도로 단맛이 강해서 발효가 안 되거든요. 이런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흔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좀 달랐어요. 꿀은 귀한 재료라 서민들은 쉽게 못 먹었어요. 그래서 조청, 그러니까 쌀이나 보리를 발효시켜 만든 시럽으로 과일을 절였죠. 이게 청의 시초예요. 한국의 청 문화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에는 주로 곡물로 만든 조청이나 천연꿀을 사용했는데 특히 궁중에서는 청이라는 이름으로 꿀을 지칭했어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청 만들기는 더욱 정교해졌고 계절별로 다양한 과일과 약재를 활용한 청 레시피들이 궁중 요리서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음식띠 미방이나 규합총서 같은 조선시대 요리서에는 수십 가지의 청 제조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유자청, 모과청, 오매청 등은 단순한 감미료를 넘어 약재로서의 역할도 톨톨히 했죠.
조선 말기 설탕이 들어오면서부터 설탕으로 과일을 절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청의 형태죠. 서양에서는 비슷한 방식이 잼으로 발전했어요. 잼은 과일을 끓여서 꾸덕꾸덕하게 만들잖아요. 청은 숙성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과일을 설탕에 재워서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맛이 우러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외국인들한테 신선하게 다가간 거예요. 잼은 익숙한데 청은 완전 새로운 맛의 세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청 문화는 잠시 위축되기도 했지만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다시 부활했어요. 특히 1980년대부터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 발효식품인 청이 재조명받기 시작했죠. 현대에 들어서는 전통청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키위청, 블루베리청, 심지어 토마토청까지 다양한 창조적 청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예요. 감기 걸리면 유자청 타서 마시고 속 더부룩하면 매실청 찾잖아요. 식당 가면 청 넣은 에이드도 기본 메뉴고요.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해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외국인들 눈엔 이게 K푸드의 정수로 보인 거죠. 한국의 청 문화가 특별한 이유는 계절성과 지역성이 살아있다는 점이에요. 봄에는 매화청과 산수유청, 여름에는 복숭아청과 자두청, 가을에는 배청과 사과청, 겨울에는 유자청과 생강청. 이렇게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른 청을 만들고 소비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지역별로도 특색이 달라서 제주도의 한라봉청, 경상도의 매실청, 전라도의 오미자청 등 각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청들이 발달했죠. 또한 한국의 청은 단순한 감미료를 넘어서 치유의 개념이 강해요. 한의학적 관점에서 각 과일의 성질에 따라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죠. 예를 들어 배는 폐를 윤택하게 하고 유자는 기를 순환시키며 매실은 소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철학적 배경이 현대의 웰빙 트렌드와 만나면서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정마다 전해 내려오는 청 레시피도 한국 청 문화의 특징이에요.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비법들, 설탕과 과일의 황금 비율, 숙성 기간과 보관법까지. 이 모든 것들이 각 가정만의 고유한 맛을 만들어내죠. 이런 스토리텔링이 해외에서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럼 청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맛. 청은 숙성 과정에서 과일의 풍미가 설탕과 어우러져서 깊고 복합적인 단맛을 내요. 잼은 끝이니까 과일의 신선함이 좀 덜하잖아요. 근데 청은 생과일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더 깊은 맛을 주니까요. 외국인들이 이걸 먹어보고 완전 빠져든 거예요. 특히 청의 맛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어요. 초기에는 과일의 신선함과 설탕의 달큰함이 주를 이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가 진행되면서 복합적이고 깊은 맛으로 발전해요. 3개월, 6개월, 1년. 숙성 기간에 따라 완전히 다른 풍미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와인이나 위스키를 즐기는 서구 문화권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롭게 다가간 것 같아요. 실제로 해외 포럼에서는 코리안 청의 숙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활용도. 잼은 주로 빵에 바르거나 디저트에 쓰이죠. 근데 청은 진짜 만능이에요. 차로 마시고 술에 타서 칵테일로 만들고 심지어 고기 양념이나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써요. 특히 외국인들은 청을 소주나 위스키에 타서 마시는 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K푸드의 매력이자 청의 글로벌 파워예요. 해외 바텐더들 사이에서는 청을 활용한 창작 칵테일이 큰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뉴욕의 유명 칵테일 바에서는 유자청 사워, 매실청 모히토, 딸기청 마가리타 등이 시그니처 메뉴로 등장했고 런던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청을 활용한 디저트와 소스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히 청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과일, 본연의 향이 인공 시럽과는 완전히 다른 프리미엄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평가받고 있죠. 요리 활용도에서도
청은 놀라운 변신을 보여줘요. 서양에서는 주로 글레이즈나 마리네이드로 활용하는데 특히 구운 고기나 구운 채소에 청을 발라주면 캐러멜라이징 효과와 함께 깊은 단맛이 더해져서 완전히 새로운 풍미를 만들어내요. 심지어 치즈보드에도 어울려서 유럽의 치즈 전문점들에서도 청을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웰빙 트렌드.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식이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김치, 비빔밥, 된장국 다들 한식이 몸에 좋다고 난리죠. 청도 여기에 딱 맞아떨어졌어요. 방부제나 인공 첨가물 없이 순수하게 과일과 설탕으로 만든다는 점이 외국인들한테 헬시푸드로 어필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익숙한 재료인데 세계에선 이게 웰빙 K푸드의 상징이 된 거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으로 감기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던 유자청, 생강청, 도라지청 등이 코리언 이뮤너티 부스터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미국의 건강식품점에서는 청을 코리안 슈퍼푸드 시럽이라고 마케팅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천연 유산균 발효 감미료로 소개되고 있어요. 또한 청은 정제된 설탕 대신 자연 발효당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숙성 과정에서 설탕이 과일의 효소와 만나 부분적으로 분해되면서 체내 흡수가 더 용이한 형태로 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해외에서도 소개되고 있죠. 특히 당뇨나 다이어트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인공 감미료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사실 청만 글로벌 트렌드가 된 게 아니에요. 요즘 전 세계에서 K푸드 열풍이 진짜 뜨겁거든요. 김치만 봐도 이제 미국 슈퍼마켓에서 기본으로 팔리고 심지어 비건 김치까지 나왔어요. 비빔밥은 글로벌 푸드코트에서 빠질 수 없는 메뉴고 떡볶이는 K-스파이시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난리예요. 한국식 치킨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으로 전 세계 치킨 마니아들 사이에서 성지 순례 메뉴가 됐다고요. 동남아에서도 K치킨이 워낙 인기이다 보니 치킨무도 동반 인기입니다. 큰 로컬마트에선 치킨무가 사각 플라스틱 통이나 유리병에 담겨져 팔리고 있어요. 떡볶이 소스나 떡볶이떡, 떡국떡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K-푸드의 글로벌 확산은 단순한 음식 트렌드를 넘어서 문화 현상이 되었어요. 2021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열풍 이후 달고나, 호떡, 붕어빵 같은 한국 전통 간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고 2022년에는 BTS의 영향으로 한국식 도시락 문화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일본의 벤토 문화와는 다른 한국만의 도시락 철학이 주목받으면서 한국식 집밥이 새로운 트렌드 키워드로 떠올랐죠. 최근에는 한국의 발효 음식들이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김치 외에도 된장, 고추장, 젓갈류 등이 한국 발효식품라는 카테고리로 해외 건강식품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들이 프로바이오틱 식품으로 재평가받고 있죠. 청도 이런 발효식품의 연장선에서 이해되고 있어요. 한국 음식의 K뷰티와의 연계도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피부 비결로 한국 음식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콜라겐이 풍부한 삼계탕, 항산화 성분이 많은 김치,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청들이 뷰티푸드로 각광받고 있죠.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 음식의 독창성과 다양성 때문이에요. 한식은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발효, 숙성, 자연의 재료를 활용하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청도 그 일환인 거죠. 그리고 K푸드는 문화와 스토리가 함께 가요. 한식 상차림만 봐도 밥, 국, 반찬, 장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외국인들한테 엄청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청의 제조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더욱 흥미로워요. 과일과 설탕이 만나는 순간부터 삼투압 작용으로 과일의 수분이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이때 과일 속의 효소들이 활성화되면서
복합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특히 펙틴, 셀룰로스, 리그닌 등의 식물, 세포벽 성분들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과일의 영양소들이 더 잘 흡수되는 형태로 변환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미세한 발효 과정도 청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완전한 무산소 발효는 아니지만 설탕의 농도가 높을 때 특수한 발효 과정을 통해 향미 성분들이 생성돼요. 이런 성분들이 청 특유의 깊고 복합적인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거죠. 해외 연구진들도 청의 과학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어요. 미국의 식품과학연구소에서는 청의 항산화 효과와 항염작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유럽의 발효식품연구센터에서는 청의 프리바이오틱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청 속에 포함된 올리고당류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청이 단순한 감미료를 넘어선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자, 이제 청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이 됐으니 앞으로는 또 어떤 K푸드가 글로벌 무대를 휩쓸까요? 후보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한국의 다양한 나물 문화예요. 서양에서는 채소를 주로 샐러드나 볶음으로 먹는데 한국의 나물 무침 문화는 완전히 새로운 채소 섭취 방식이죠. 특히 비건 트렌드와 맞물려서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등이 한국식 채식 요리의 대표주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한국의 국물 문화예요. 서양의 스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국물 요리들이 해외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해장국, 감자탕, 갈비탕 같은 진한 국물 요리들이 한국식 추억의 음식로 소개되고 있고, 일본 라멘과는 다른 한국만의 국물 철학이 인정받고 있죠. 셋째, 한국의 전 문화예요. 파전, 김치전, 해물전 등은 이미 해외 한식당에서 인기 메뉴지만 아직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만들기 쉽고 재료의 변형이 자유로워서 각국의 식재료와 융합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글루텐 프리 버전의 전이 개발되면서 더욱 글로벌한 어필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청의 인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 문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음악, 드라마, 영화, 여기에 음식까지. 한국 문화의 글로벌 위상은 정말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어요.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BTS가 그래미 후보에 오르며 K-팝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죠. 이런 문화적 성취들이 K-푸드에 대한 관심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는 쿨하고 트렌디한 것의 상징이 되었어요. 해외 지세대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이런 현상을 한류 3.0이라고 부르는데, 이전의 한류가 주로 엔터테인먼트 중심이었다면 지금의 한류는 생활 전반의 문화로 확산되고 있어요. 청의 인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음식 하나가 인기를 끈 게 아니라 한국의 생활 문화와 철학이 함께 전해진 거죠. 해외에서 청을 만드는 사람들의 SNS를 보면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계절감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까지 함께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청의 글로벌 인기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어요. 한국 농산물 수출에서 청 제조용 과일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특히 유자, 매실, 배 등의 수출량이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어요. 해외에서 직접 청을 만들기 위해 한국산 과일을 찾는 수요가 폭증한 거죠. 또한 청 관련 용품들의 수출도 크게 늘었어요. 전통 유리병, 청 제조용 설탕, 심지어 청을 담그는 전용 용기까지 다양한 관련 상품들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청키트라는 이름으로 과일과 설탕, 용기가 세트로 구성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죠. 한국의 청 전문 브랜드들도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전통 있는 청 제조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겨냥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고, 특히 유기농 인증을 받은 청들이 해외 고급 식품 매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요. 이런 프리미엄화 전략이 성공하면서 청이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식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요. 청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만의 독특한 음식 철학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국 음식은 약식 동원, 즉 음식과 약은 근본이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어요. 청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감미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음식으로 여겨져 왔죠. 또한 한국의 음식 문화에는 절기 음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24절기에 맞춰 제철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며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죠. 청도 이런 절기 문화의 일부예요. 봄에는 매화청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청으로 더위를 이기며, 가을에는 과일청으로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청차로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거죠. 이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음식 철학이 현대 사회에서 잃어버린 가치들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빠른 인스턴트 문화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만든 청이 주는 위안과 치유의 경험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죠. 청의 글로벌 인기는 전통의 보존과 동시에 혁신의 기회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젊은 요리사들과 푸드 크리에이터들이 전통청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새로운 청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저당청, 비건청, 심지어 프로틴청까지 등장하면서 청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죠. 기술의 발전도 청 문화의 진화에 기여하고 있어요.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숙성 장비들이 개발되면서 더 일관된 품질의 청을 만들 수 있게 됐고, AI를 활용한 최적의 청 레시피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수제청의 가치는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청을 활용한 새로운 요리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청을 활용한 베이킹, 청을 넣은 아이스크림, 청으로 만든 비네그레트, 드레싱 등 서구의 요리 기법과 한국의 청이 만나 새로운 퓨전 요리들이 탄생하고 있죠. 이런 창조적 활용이 청의 글로벌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요. 청 만들기는 단순한 요리 활동을 넘어선 교육적 가치도 가지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청 만들기 워크숍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참가자들은 청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발효의 원리, 보존의 지혜, 계절의 소중함 등을 배우게 돼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과학 실험과 요리, 문화 체험이 모두 합쳐진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이 되고 있죠. 미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청 만들기를 정규 수업에 포함시키기도 했어요. 과학 시간에는 발효와 삼투압 원리를 배우고, 사회 시간에는 한국의 음식 문화와 역사를 배우며, 실습 시간에는 직접 청을 만들어 보는 통합 교육 과정이죠. 이런 교육적 활용이 청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어요. 한국 선생님이 직접 전수해준 바로는 병을 설탕으로 꽉 채워서 공기를 차단하고, 녹기 시작하면 한 번씩 설탕을 위아래로 섞어줘야 한다고 해요. 그 과정이 빠지면 곰팡이가 생긴답니다. 잼처럼 가열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청 만드는 외국인들의 영상에는 대부분 설탕이 밑에 가라앉아서 섞이지 않아서 그대로 따라했다가는 곰팡이를 먹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청을 중심으로 K푸드의 매력과 글로벌 인기를 알아봤어요. 청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전 세계를 사로잡았는데, 앞으로 또 어떤 한국 음식이 세계를 놀라게 할지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K푸드 스타는 뭘까요? 김치, 고추장, 아니면 떡볶이, 미나리 삼겹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공유해 주세요. 청의 성공은 단순한 음식 하나의 인기를 넘어서 한국 문화 전체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음식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새롭고 매력적인 경험으로 다가간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국만의 철학과 지혜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앞으로 K푸드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 같아요.
청의 성공이 보여준 것처럼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글로벌화되면서 세계인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갈 거예요. 특히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에 한국의 발효 음식들과 자연, 친화적인 요리법들은 더욱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K-푸드의 글로벌 확산이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서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청을 만들며 한국의 계절감을 느끼고 한국의 음식 철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음식이 가진 문화적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느끼게 돼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K-푸드의 글로벌 확산에 큰 힘이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동 선물 올림.